학원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부탁해 오시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것들이 "선생님, 우리 애 정말 엄하게 혼내 주셔야 합니다. 얘 그냥 오냐오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거짓말도 잘하고 하니까 정말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많이 혼내 주시라고, 무섭게 해 주시라고, 애 풀어 주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집에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셨지만 효과가 없으셨기 때문에 학원에 보낼 때 그런 부탁을 해 오시는 것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 보면요. '아, 이 친구 정말 지금까지 무서운 걸 몰랐네. 무서운 사람을 못 만나 봤네. 혼이 들났네.'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던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 무서운 혼내주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아니라요. 오히려 무서운 혼내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거의 다였다는 거죠. 아이는 정말 나쁜 습관들, 안 하는 것들 때문에 혼이 나야 할 대상일까요? 저는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끔 이래요. 선생님 아들은 좋겠어요. 저도 선생님 딸이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도 선생님처럼 좀 잘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아유, 무슨 소리야.' 하면서 했지만, 집에 가면 또 저도 제 아이들을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몇 번 얘기했어." 하면서 막 다그치거든요.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에 대해 '화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거죠. 더군다나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고 있거나 몇 번이나 하라고 한 거 안 하고 있을 때에는 이제 뭐 거의 어 달겨들듯 화를 내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제 아이를 포함해 학원의 아이들을 봤을 때 화를 냈더니 바뀐 경우는 정말 많지 않고요. 계속해서 안 좋은 관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그리고 부모님은 화가 나 있고, 아이는 눌리거나 아니면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도 동일하게 화가 나 있거나,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이 없는 거예요. 더 무섭게 화를 내고 더 무섭게 벌을 줘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화를 내면요, 약한 아이는 눌리고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요구하는 상황들을 해내려는 아이로 점점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기질이 강한 아이들은요, 혼내고 화내면 이제 달겨들죠. "엄마는 안 그랬냐고. 엄마도 저번에 그러지 않았냐. 선생님은 안 그랬냐. 아, 거기 안 간다." 이제 싸움의 모드가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생존 모드,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 오는 사람을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이제 중학교 2 학년, 중학교 3 학년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제 걷잡을 수 없도록 인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어른을 적대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화를 내고 혼내주고 무섭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 중에 중2, 중3 남자아이가 같은 시간에 오는 수업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중학교 2 학년 남자아이는 한참 중2병을 앓고 있는 때였고, 영어 공부에 어떤 기초도 없었고, 뭔가 만나는 것들이 막 재미있지도 않고 맨날 한숨만 푹푹 쉬면서 갔습니다. 공부 진척이 정말 없었어요. 뭐 몇 문제 겨우 풀고 갈 정도로. 그런데 같은 시간에 나온 중3 남자아이는요, 이미 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그 학원의 생리를 알고 있었고, 제가 남아서 하고 갈게요. "선생님, 이걸 다 외워 올까요? 시험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리듬을 다 알고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둘의 시작은 훨씬 더, 방금 말씀드린 중3 아이는 많은 공부에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한 1년 년이 지나서 두 친구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 아무런 영어가 준비돼 있지 않은 아이는 비록 좀 늦었고 그리고 모습이 반응이 형편없었지만 가정에서 거의 꾸중을 안 하시는 아이였어요. 그냥 오냐 오냐 받아주고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우리 아들 잘할 거야. 아버님이 지지해 주셨고 넌 잘할 거라고 계속 인정해 주셨고 어머니더러 기다려 주면 자기 길을 찾아갈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관심 가운데 어 그 아이를 신뢰해 주고 기다려 주신 거죠. 방치와 그냥 혼자 알아서 하게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친구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랬고 잘 안 되는 자신과 그 부모님이 바라봐 주시는 자신의 그 모습, 괴리를 조금씩 조금씩 메꿔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너무나 아주 건강한 반응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시험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묻고 "선생님 이 부분 더 풀어보고 싶어요. 프린트물 좀 주세요. 선생님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저번에 얘기한 건 이랬는데 오늘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이 친구는 정말 앞으로 공부를 얼마만큼 재미있고 또 알아가며 하게 될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같은 시간에 시간표가 있었던 중3 친구는요. 중학교 안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 뭐 독해들, 문법 사항들 안 한 것이 없고 꽤나 잘하는 수준이지만 시험이나 연습 문제들을 풀어 보면 자신이 어떤 부분을 풀고 있는지 어디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너무나 수동적으로 하고 방금 다 맞춰서 설명이 끝난 부분을 제가 실수로 같은 프린트물을 내줬는데 방금 다 맞아서 동그라미를 친 것을 또 쫙쫙쫙쫙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틀리고 있는지, 왜 맞고 있는지, 어느 부분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몇 점이 나온다 한들 고등학교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친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집에서 많이 꾸중을 듣고 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워낙 공부를 잘했던 친구라서 굉장히 혼이 많이 나면서 공부를 한 친구죠. 이 친구는 기질이 약해 보여요. 순하거든요.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꾸중을 하거나 나무래면 거의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거의 감정을 멈춰 뒀고 인제 혼나면 웅크리고 있다가 하라 그러면 하고 또 그냥 그렇게 뭔가 자신이 주체가 돼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꾸중과 무섭게 다룸 속에서 그냥 감정을 다 놓쳐 버린 거죠. 자신이 주체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 상황인 거죠. 이런 친구는 고등학교 공부를 힘차게 해 나갈 수가 없고 공부 성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또 그분이 쓰신 자녀 양육의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어른들에게 아이를 혼낼 자격과 권리가 있는가?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못하는 것 화내고 혼낼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선생님이기에 이곳에 와 있는 학생들이 잘 못하고 뭔가를 안 했을 때 화내고 소리치면서 혼낼 권리가 있는가? 정말 우리 어른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싫어하는 거, 그리고 자꾸 인생이 재미없다 하는 것,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의 약한 부분, 하지 못한 부분을 꾸중하고 계속 강압으로 뭔가 하도록 하려고 하면서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지 않고 한 가지 공부 그리고 해야 하는 것
그 나이 때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압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존중받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앞으로의 인생을 고민해 보면서 많은 하는 것들의 즐거움을 얻어가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